우리 다들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과연 100세까지 사는 게 축복일까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대, 설렘, 아니면 불안감.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늙을 수 있을지 그것을 가장 궁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75세 되고 보니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이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볼 텐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실천할 겁니다. 오늘 저는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밀 7가지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난 60대 후반의 김명희 씨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옆집 순자 씨는 자식들이 효도 관광도 보내주고 손주들 재롱잔치도 보러 다니는데 저는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순자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효도 관광? 아이고. 자식들 눈치 보며 가는 게 효도 관광이에요. 제가 원하는 곳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보셨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건 우리가 그들의 삶을 편집된 하이라이트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분들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78세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시는데요. 그날에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적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새들이 지저귀더라고. 그것도 감사하고, 아침밥 맛있게 먹은 것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 감사 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행복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30%더 높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만의 행복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특히 나만의 행복 리스트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아침 산책하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집 앞 공원에서 만나는 길고양이와의 교감.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30분 통화. 이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2번째 비밀은 경제적 독립과 저축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이명숙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35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이명숙님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를 쓰면 반드시 하나는 저축했어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투자나 사업 확장을 권하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저축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든든한 노후 자금이 있어서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요. 반면 김철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나이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나오니까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소득의 계단을 만드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과 투자 수익, 마치 계단처럼 여러 층의 소득원을 준비하는 거죠. 둘째, 1년 생활비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은 반드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작지만 확실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입의 크기가 아닌 관리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 소득 200만 원으로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분이 계신 반면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세 번째 비밀,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자식한테 쏟아부었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손주 봐주느라 제 시간도 없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시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희생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모-자녀 관계의 황금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적인 관계 만들기입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존중해주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말에만 만나기로 약속하세요. 매주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할 듯 해요. 둘째, 건강한 경계 만들기입니다. 자녀의 결정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 줄여주세요. 그리고 일상적인 도움 요청은 유료 서비스 이용하세요. 셋째, 나만의 삶 가꾸기입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지시고요. 또 배우고 싶었던 것도 도전해보세요. 72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한 번 수채화 교실에 다녀요. 처음엔 자식들 핑계로 미뤘는데 시작하고 보니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 그림 전시회도 준비 중이에요. 자식들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더니 더 자주 연락하고 응원해줘요.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부모의 행복한 노후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네 번째 비밀은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익히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요. 친구들도 바빠지고 연락도 뜸해지고 가끔은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시간일까요? 68세의 정미영님은 처음에는 저도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왜 나와 함께 있는 게 두려울까? 그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이제는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나만의 루틴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 한 번 좋아하는 음악 듣기라든가 저녁 산책하며 하늘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 독서 20분. 요거 수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취미의 깊이 더하기입니다. 단순히 식물 기르기가 아닌 원예 전문가 되어보는 겁니다. 또는 요리를 넘어 레시피 개발해보는 것도 괜찮죠. 독서에서 독서 모임 운영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75세 김동현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더 알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동네 작은 정원 가꾸기 모임의 리더가 됐어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배운 걸 알려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셋째,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 1회 정기적인 모임 참석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좋고요. 봉사 활동도 좋지요.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 만들 수 있어 너무너무 좋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약속이나 모임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절도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기술이에요. 70세 이상이님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모임에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골라가요. 덕분에 만날 때 더 즐겁고 에너지가 넘쳐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고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번째 비밀은 체력과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하지만 제가 만난 82세의 오태수 님은 달랐습니다. 40년 전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요. 덕분에 지금도 손주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어요. 반면 65세의 정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었을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됐어요. 시간은 많은데 체력이 안 되니 그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관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저녁 스쿼트 10회 3세트, 벽 8구 펴펴기 5회 3세트, 제자리 걷기 3분, 허리 스트레칭 10분. 이렇게 매일 해보세요. 더 이상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을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관리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식습관에 있다고 해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채소와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세요. 그리고 저녁 7시 이후 드시지 마세요. 77세 김미자님의 식사 꿀팁을 들어볼까요? 저는 밥그릇을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반찬도 꼭 4가지만 먹어요. 한 가지는 꼭 생채소, 한 가지는 꼭 단백질, 나머지는 계절 반찬으로 구성하죠.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노후 행복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6번째 비밀은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요. 젊었을 때는 꼿꼿했는데 어느새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고 키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하지만 73세의 최정희님은 달랐습니다. 20년 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세가 인생을 바꿉니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자세 교정에 진심을 다했죠. 지금은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손주들이 우리 할머니는 모델 같다고 해요.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장 건강, 혈액순환, 관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앉을 때의 황금률입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는 깊숙이 앉으세요. 허리는 등받이에 붙이시고요. 무릎은 90도 유지해 주시고 30분마다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요. 둘째, 걸을 때 포인트입니다. 시선은 15도 위로, 어깨는 살짝 뒤로, 배는 살짝 당기시고요. 발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아마 주위에서 시니어 모델인 줄 아실 거예요. 셋째는 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천장 보고 누워서 턱 당기기 10회, 무릎 세우고 골반 들어 올리기 10회, 옆으로 누워 다리 들어 올리기 각 10회,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아침 기상시 몸이 개운하실 겁니다.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69세 박영호님의 벽 운동입니다. 하루에 3번 벽에 등을 대고 섭니다. 머리, 등, 엉덩이가 벽에 닿게 하고 1분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어요. 이것 하나로 자세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자세는 우리 몸의 지도를 바꿉니다. 당당한 자세는 당당한 마음을 만들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60대로 돌아간다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비밀은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6세 이영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제가 50대 때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자식들 결혼식도 호텔에서 해야 하고 명품 가방도 있어야 하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그렇게 신경 썼던 일들의 80%는 지금 와서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좀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온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행복의 80%는 전체 시간과 노력의 20%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20%는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의 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2-3명의 친구만 있어도 좋습니다. 가족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는 나만의 열정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도 해보시고, 새로운 취미를 배워도 보시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보세요. 이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셋째는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써보시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내려놓으세요. 80세 김희망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늘 뭔가를 얻으려 했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우려고 해요. 불필요한 걱정, 쓸데없는 물건들, 비울수록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 둘째, 경제적 독립과 저축. 셋째,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기.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 익히기. 다섯째, 체력과 건강 관리. 여섯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일곱째, 불필요한 걱정 덜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